얘들아 같이 볼게. 여기 최대 최소 단원에서는 당연히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일단 그 주말 테스트 같은 거 보면 그 100일 쪽 한번 펴줄래? 성주야 좀 이따가 풀 시간 줄게. 100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래? 이게 보기에서도 주말 테스트 문제가 나오더라고. 저번 시간에 보니까 한 3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일단은 봐봐. 최대 최소 보기 2번 볼게. 그 정석책에 페이지 101쪽에 보기 2번이라고 있어. 요 보기 2번 문제 가지고 그 증감표 그리는 걸 좀 할 거거든. 일단은 요것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보면 그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4초가 4 미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열린 구간 마이너스 4, 4에서 fx에 함수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면 요 3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저 구간 안에 모두 존재할까? 최대 최소값이 모두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알겠지? 우리가 그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려면 무슨 구간으로 존재해야 돼? 범위가? 닫힌 구간으로 존재해야 돼. 근데 이게 열린 구간이다 보니까 다 존재하는지는 몰라. 그러면 일단은 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베스트긴 한데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최대값, 최소값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증감표거든. 그럼 봐봐. 일단은 미분을 먼저 때려. f 프라임 x가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그러면 요거 3으로 묶어내면서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지. 그러면 봐봐. x는 마이너스 1에서 x는 3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 확률이 커. 그치? 그리고 실제로 f'이라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맞아? 그래서 너네가 판단할 때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움직이면 뭐야? 극, 대. 음수에서 양수로 움직이면 극소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증감표를 그릴 때 자, x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그거에 따른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관찰하면서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관찰할 부분은 요 구간의 왼쪽 끝이거든. 근데 구간의 왼쪽 끝을 쓸 때 여기 마이너스 4라고 써주면 안 되고 왜? 여기에선 함수값을 갖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괄호로 쳐서 써줘야 돼.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야. 괄호로 써서 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극대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쳐주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뭐가 나와? 3이 나와. 그리고 또 이동하다 보면 구간의 마지막 끝은 4가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함수값을 갖지 않으니까 괄호를 이렇게 쳐줄게.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4일 때는 그냥 뭐 증가하겠지. 그럼 그 이전에도 증가했다가 여기서 0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않아? 미안. 양수야, 양수. 요거 양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다시 양수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4일 때랑 4일 때는 굳이 증가감소를 쓸 필요는 없고. 그럼 봐봐.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여기선 떨어졌다가 여기선 다시 올라가지. 증감표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갈 숫자는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는 함수값이어야 돼. 왜 함수값을 쓸까? 그러니까 전 단원에서는 여기를 극대라고 썼고 여기를 극소라고 썼어. 함수값을 써야 돼 여기서는. 왜? 최대 최소 구해야 되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무슨 값이야? 함수값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함수값들을 비교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여기 fx에다가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그 값이 5가 나온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7이 나온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최대값 5, 최소값 마이너스 27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뭔지를 봐줘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뭔지를 봐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했잖아. 그럼 되게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마이너스 76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76을 쓸 때도 이거는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소괄호를 써줘. 그럼 봐봐. 마이너스 27보다 작은 게 이쪽에 있지. 근데 얘는 최소값이 될 수 없어. 왜? 여기서는 함수값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야? 최소가 아니야.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27이고 4에서 여기 마이너스 71을 갖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증간표에서 마이너스 76이 괄호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값이 마이너스 27 둘의 격차가 되게 크지 않아? 그래서 얘는 최소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도 밑줄 쳐놓은 김에 마이너스 20이 나온대. 만약에 얘가 없고 얘랑 얘만 존재했다면 얘가 최소가 될 만하지. 그렇지 않아?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증간표를 쓸 때 구간의 양끝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괄호를 쳐준다고, 증간표상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개념 문제 쓸 때 나와. 그리고 괄호를 써줘야 될 거야. 아마. 안 쓰면 봐주려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쓰자. 알겠지? 요 내용만 정리할 필요 없지? 근데 너무 쉽잖아? 정리하지 말자. 그 6-2번 한번 문제 읽어볼래? 필수예제 6-2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그 문제 내가 처음에 풀었는데 틀렸다고 한 거. 얘들아, 요 문제 한번 같이 볼까? 봐봐. 이게 공통수학 원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어. 왜 그러냐면 요거 차수 하나 까봐. 여기 2차, 1차로 한번 써봐. 그럼 공통수학 원 문제 아니야? 근데 공통수학 원은 주로 다루는 함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자, 2차 함수를 관찰함에 있어서 2차 함수를 관찰함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서 문제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이 될까? 축의 위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 뭐인 상황이야?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야? 알겠지? 그러면 3차 함수는 뭐가 중요할까? 극대와 극소가 중요해. 자, 2차 함수에서 축이 중요한 이유가 뭐야?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변해. 그러면 이 증가감소라는 거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아? 만약에 축이 그 범위를, 그 구간을 먹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소값은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구간이 축을 먹고 있지 않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돼. 그럼 얘는 구간의 양 끝에서 뭐가 나와?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지. 그래서 축을 먹느냐 먹지 않냐에 따라서, 구간이 축을 먹고 있냐 먹지 않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의 위치가 달라져. 그렇지 않아?
근데 3차 함수에서 이 축의 역할이 바로 뭐라고? 극대랑 극소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있어. 이거를 먹지 않아 구간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그냥 구간의 양 끝에 존재하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구간이 축을 먹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최대값의 최소값의 위치가 달라져.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구간이 극대를 먹는지 극소를 먹을 수 있는지 요걸 잘 봐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바로 미분하기 전에 이것도 잘 봐줘야 되거든. 자, 최고창의 개수가 뭐야?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a지. 최고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주의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요거를 주의하지 않아서 처음에 풀렸을 때 틀렸어. 그러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왔어. 결국 결과적으로 맞긴 했는데 푸는 과정 자체가 틀렸어. 자, 그래서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a라고 했잖아. 그럼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구분 지어야 돼. 그치? 근데 이게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구분 짓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 이걸 미분해 보잖아. f'x가 마이너스 3의 a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의 x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의 a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뭐야? 맞구나. 그냥 x구나. x 이렇게 들어가. 근데 얘는 a가 0이진 않겠지. 왜? 무슨 함수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라는 말이 없네. a가 0이면 안 돼 일단은. 왜냐하면 a가 0일 때는 저 범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안 나와.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지금 x는 0에서 일단 극대 또는 극소를 갖지. x는 0에서 극값을 갖고 그 다음에 a분의 2에서 극값을 가져. 그럼 요 2차 함수 자체가 f'이라는 2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 a가 음수인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가 a분의 2가 찍히고 여기가 0이 찍혀. 그러면 그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지. 0 a분의 2. a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렇지 않아?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a이기 때문에 그래. a가 양수이면 위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아래로 볼록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그거에 의해서 3차 함수를 그려보면 3차 함수를 그려보면 뭐 적당히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0에서 2까지의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a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 안에서 최소값은 언제 가질까? x가 몇일 때? 희원아, x가 몇일 때 최소값이야? 0일 때. 알겠지? 색깔 구분되지? 빨간색 안에서 최소값은 0일 때야. 높낮이 구분되지? 키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볼 수 있지? 색 구할 수 있지? 알겠지? 밑에 있어야 돼. 이게 작은 거 최소야. 근데 0, 며칠 지나기 때문에 0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럼 a는 일단은 양수값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무슨 볼록인?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이거는 무슨 함수지? 도함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분의 2지.
그러면 최소값은 봐봐. 만약에 여기쯤에 2가 있다고 쳐봐. 그럼 최소값은 또 0에서 갔지. 여기 이해됐어? 0, 2라는 애를 오른쪽으로 당겨 볼게. 한 요쯤까지 보내볼게. 별로지. 더 당겨 볼게. 여기 밑까지 내려서 여기가 2야. 2일 때 최소값이 2일 때 최소값이 생겨야 돼. 이거 이해됐니?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알겠지? 2가 0 쪽에 붙어 있으면 0에서 최소값을 가져.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쭉 타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랑 똑같아지잖아. 이 위에서는 항상 최소값이 0에서야. 근데 그거를 뚫고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2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 근데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F2가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A가 답이야. 그래서 2 넣어보면 2, 4, 32 마이너스 8 A가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2.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A가 음수랑 A가 무슨 수? 양수로 나눠주는데 그 이유 자체가 첫 번째 최고 차이 계수가 달라져. 3차 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가 달라지는 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얘가 왼쪽인지 아니면 얘가 왼쪽인지를 가릴 수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A인 점, 그래서 이 개형이 달라지는 점 주의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다 됐니? 6-6으로 한번 가볼래? 필수예제 6-6번.
통조림이 있대? 통조림이 있는데 그 여기 밑에 반지름하고 위에 높이의 비율을 구하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근데 겉넓이가 일정이야. 자, 겉넓이가 일정해. 그럼 겉넓이를 상수로 두라는 소리겠지. 그 다음에 부피가 최대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거 기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일단은 우리 뭐 그려야 돼? 전개도 한번 그려봐야 돼. 여기가 x. 큐나 이 길이는 뭘까? 이거지. 그러면 자, 겉넓이는 2파이 x에 y를 곱해주면 2파이 xy. 그 다음에 위에 거는 x제곱 파이. 근데 이렇게 써놓을게. 자, 상수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상수값을 k라고 많이 쓰잖아. 근데 정석책에는 미지수를, 그 상수 미지수를 a라고 뒀거든. 그래서 나는 a라고 한번 더 볼게. 아, 좀 달라. 다른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걸 푼다고 했을 때는 그냥 상수 a라고 두는 게 국룰이잖아.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뭔가 계산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를 좀 보여줄게. 그럼 부피가, 자, 일단은 밑넓이가 뭐지? x제곱 파이지. 거기에다 y만 곱해주면 돼. 그래서 부피를 파이에 x제곱에 y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봐봐. 내가 이걸 이렇게 써놨어. 당연히 미지수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파이를 계속 달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줄 거야. 2파이 a라고 써줄게. 이렇게 되면 장점이 있거든. 여기에 대한 장점은, 자, xy 더하기 x제곱이 a가 되는 조금 편안함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직 끝나진 않았어 사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 y 값을 구할 거거든. 그럼 y는 일단 x분의 1에 a-x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근데 주의점이 당연히 길이에 대한 거니까 0초과라는 그 조건이 붙겠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도 0초과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0초과가 돼야 돼. a가 x의 제곱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루트 a보다 작아야 돼. 아, 이것도 불편해. 그치? 불편하니까 얘를 제곱으로 맞춰주면 여기가 제곱이 되고 여기도 제곱이 되면서 여기도 제곱이 돼. 그래서 상수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풀이 자체가. 알겠지? 상수를 저렇게 세팅해 놓으면 이거에 의해서 x의 범위가 a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는 그래도 좀 깔끔한 범위가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이 범위 안에서 일단은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할 거거든. y 대신에. 그러면 부피를 0으로 써주면 v거든. 볼륨 해가지고. 그럼 볼륨은 파이에다가 요거 양변에다가 x제곱 곱하면 되니까 x의 a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그럼 요걸 미분해봐야 되겠지. 근데 요 식이 vx가 아니라 그냥 v거든. 그러면 미분할 때는 v라는 문자를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다. dv dx를 써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dv dx는 요것도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해도 되는데, 전개해서 미분했다고 치면 파이에다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x가 루트 3분의 a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에서 극대 또는 극소로 갔겠지. 이거에 대한 증간표를 그려주면 돼. 그러면 증간표를 그려보면
x가 일단은 0에서 출발, 근데 0은 함수값을 가질 수 없으니까 괄호 쳐놓고 또르륵 가다가 여기 루트 3분의 a라고 써주면 되겠지. 당연히 a는 무슨 수일까? a 양수야. 알겠지? 그래야지만 요 범위로 나올 수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조건이 추가가 돼. a 양수. 알겠지? 우리는 어차피 부피, 뭐 넓이, 길이 보고 있으니까 음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봐봐. 쭉 가다가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거는 a야. 근데 a도 괄호를 쳐놓자고. 왜? 그 값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f 프라임 x, 그 다음 여기가 fx. 자, 그럼 봐봐. 지금 이게 루트 3a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a겠지. 그러면 올라오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떨어져. 올라오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떨어져.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로 따져보면 플러스 0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올라갔다가 극대를 갔다가 떨어져. 그럼 루트 3분의 a를 대입해보면 부피의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여기를 최대라고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이 되겠지. 0을 대입해보면 v가 x에다가 a 대입하면 v가 뭐야? 그러나 0. 봐봐. 0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져. 그래서 여기가 최대가 돼. 그러면 x는 루트 3분의 a에서 최대가 되고 xy 관계식인 여기에다가 이거를 대입하잖아. 그럼 y는 루트 3분의 2의 a가 돼. 그래서 답이 1대2야. xy의 비율을 구하라고 해서 답이 1대2야. 알겠지? 지금 이거 다 까지잖아. 1대2.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노트에다가.
줘도 되니? 요거까지 됐으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5-23번 한번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서 연습 문제 5-23번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봐. 어떤 상황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답까지 내지 않아도 돼. 답까지 내는 거는 뭐 집에서 한번 해봐. 아니 좀 이따 정리하면서 계산하든. 아까 답 나왔었니? 아 그래? 지원이는? 어딨어? 아니야. 답 다시 나왔니? 그렇지. 얘들아 여기 한번 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의미하는 게 뭘까, 효원아?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봐봐. 그러면 내가 0부터 2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F지. 얘가 밑에 있어야 돼. 뭐보다? 접선보다. 그럼 T를 만약에 이딴 데로 잡아두면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봐. 그러면 접선이 밑에 있지. 그럼 이딴 범위는 아니야. 여기까지 가도 안 돼. 봐봐. 내가 어떤 한 점을 딱 잡았어.
잡았더니 접선을 걷더니 이런 식으로 돼. 이것도 안 돼. 그렇지 않아? 모든 범위 안에서 접선이 더 위에 있어야 돼. 가능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애들이야. 그럼 봐봐. 내가 저거를 전부 다 그리긴 했지만 사실 그래프를 그릴 때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변곡점이라는 게 있을 거야. 왜냐면 이게 아래로 볼록 하다가 다시 위로 볼록으로 바뀌지. 그다음에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야 되지. 맞아? 이 범위 안에서 여기가 0, 여기가 2야.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 괜찮아.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게 더 올라가지겠지. 근데 이걸 반대로 이동시키잖아. 그럼 분명히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생길 거야.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돼. 0이라는 포인트가 돼. 자, 접선이 어디를 지나야 돼? 0을 지나야 돼. 그러면 이거를 구해주는 게 여기의 핵심 포인트야. 근데 얘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 1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을까? 요거는 판단 가능하니?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요게 판단이 안 되면 이쪽도 같이 봐주면 돼. 2를 지날 때 포인트를 찍어주면 돼.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자, 0부터 알파까지의 접선의 기울, 0부터 알파까지의 평균 변화율하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돼. 그러면 얘를 미분할 필요가 있겠지. f'x가 앞에 거 미분 2의 x, x-2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x-2.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긴 할 건데 그냥 일단 놔둘게. 아니다, 인수분해 할게. 2의 x, x-2 해놓고 남아있는 거 x-2의 x니까 2x-2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 아까 요거 그림 한 번만 조금 밑에다가 좀 예쁘게 좀 정리해 놓을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 0,0을 지나는 접선을 갖는 애야. 그러면 0,0에서 알파, f 알파까지의 접선의 기울기는 알파분의 알파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건 뭐라고? 0,0에서 알파, f 알파까지의 평균 변화예요. 그 다음에 저기다가 알파 대입한 게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2의 알파, 알파 마이너스 2, 2알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지워지지. 여기서 하나 까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까고 여기서 하나 까주면 식이 알파 마이너스 2가 4알파 마이너스 몇이 돼? 4가 돼. 그럼 넘겨주고 넘겨주면 알파가 3분의 2야. 그럼 3분의 2보다는 아까 오른쪽으로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t 집합은 t 바 3분의 2 이상.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거는 여기에 베타 값인데 베타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상으로 얘가 그 대칭인 거 혹시 증명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4차 함수 개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의 위치가 서로 같잖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얘는 대칭이야.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니?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베타라고 잡고 2,0에서 베타, f 베타까지의 접선의 기울기랑 뭐랑 같으면 돼? 아, 나 왜 자꾸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지? 2,0에서 베타, f 베타까지의 평균 변화율하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고 놓고 베타를 구해주면 돼. 그래서 베타를 구하잖아. 그럼 3분의 4가 나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계산은 생략할게. 이게 답이야, 알겠지? 알겠니? 그럼 보면 알겠지만 두 점 자체가 1에 대해서 대칭이긴 하잖아. 알겠지? 요 내용까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할게.